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기부여 이론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직무 환경의 변화를 통한 동기부여인데요. 이 우리가 이제 업무를 이렇게 구조화하잖아요. 그 구조화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이제 실무자들 있죠. 담당자들의 그 동기부여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설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무의 그 요소를 각각 이제 직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설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 이제 종업원들, 구성원들의 의욕에 이제 큰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동기부여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가가 이제 그 직무 설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 해커먼하고 그레그 올드햄이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JCM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다섯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그 기술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다양한 전문 기술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술 다양성입니다. 뭐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전기공사, 뭐 엔진 수리, 이러한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기술 다양성 수준 매우 높겠죠. 다양한 부분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반면에 이제 도장업체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도포하는 거. 이런 작업자의 기술 다양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단순하게 하나 업무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과업 정체성인데요. 어떤 직무가 그 전체로서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그 하나의 작업 단위로서 완결되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구 있잖아요. 우리 뭐 의자나 뭐 이런 거 가구를 설계하고 목재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목수의 과업 정체성은 어떻다? 매우 높다, 낮다?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책상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반 작업만 수행하는 사람은 과업 정체성이 수준이 높다 낮다 낮죠. 그러니까 하나의 완결된 업무를 하느냐라는 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업 중요성이 있습니다. 과업 중요성은 뭐냐면 이 어떤 직무의 그 수행이 다른 사람의 그 삶이나 이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또는 다른 그 과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 병원의 그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이 간호사들의 중요성은 어때요? 과업 중요성은 굉장히 높죠. 이에 비해서 병원의 어떤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부, 청소부의 그 직무에 있어서 직무의 중요성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자율성입니다. 네 번째, 자율성인데요. 이 어떤 직무가 그 직무를 위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그 작업자에게 작업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 자유, 독립성, 뭐 자율, 뭐 그런 재량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상사의 허락 없이 스스로 고객과 접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또 뭐 자신의 업무 일정을 수립하는 영업관리자의 자율성은 높다 낮다 높죠. 반면에 표준화된 매출 전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장하는 그런 회계 직원의 어떤 회계 담당자 이런 직원의 직무의 그 자율성은 높다 낮다 낮습니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피드백인데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자신의 수행 성과에 대해서 직접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패드의 품질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직무의 어떤 피드백 수준은 높다 낮다 굉장히 높죠. 반면에 조립 라인에서 아이패드 부품을 조립하는 직무의 피드백 수준은 높다 낮다 비교적 낮은 편이죠. 이렇게 다섯 가지 차원 아까 말씀드렸죠? JCM 직무 특성 모델 요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의 이제 다섯 가지 차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의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특성 모델에 따르면은 이제 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과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경험을 하고 또 이 수행 성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근로자들, 이제 우리 작업자들은 그 직무에서 내적 보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심리적 상태가 더 많을수록 작업원의 동기부여와 성과 그리고 만족도 높아지고요. 또 결근율, 이직 의도 이런 것들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성장 욕구가 높은 사람은 충실화 수준이 높은 직무에서 더 많은 중요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직무 특성 존재가 동기부여 수준의 어떤 그 수준을 이렇게 높이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직무 만족, 또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 직무 특성 모델의 그런 그 주장하는 바, 요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이제 실증 연구들 증거들이 많습니다. 뭐, 한 연구에서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제 관심이 많은 타인 지향적인 조직 구성원의 경우에는 이제 내재적인 직무 특성, 하고 이 직무 만족 사이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는 직무 특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다른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소유 의식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이런 동기를 증진시킵니다, 이게. 그때 특히 이제 직무에 대한 그 소유 의식을 작업 집단하고 이제 공유할 때 더욱 그렇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떤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특성 모델이 이제 가상적인 그 작업 환경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같은 그런 환경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작업자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고 온라인 상에서만 작업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떤 의미와 뭐 책임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좀 잘 안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경영자들이 이제 이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의식적으로 이제 형성할 때 이러한 영향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과업의 어떤 중요성, 자율성, 또 피드백의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걸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경영자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 효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또 이어서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직무 특성 모델의 이제 5가지 차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죠? 기술 다양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과업 정책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차원을 갖다가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라는 이제 하나의 지수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이제 MPS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그리고 과업 중요성 얘네들을 합쳐요. 세 가지를 합쳐서 3으로 나누고요. 그거에다가 자율성하고 피드백을 곱하는 거죠. 이게 이제 MPS라는 값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직무의 동기부여 잠재력이 높으려면은 의미 경험을 이제 하게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그 세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의 그 수준이 이제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하고 피드백은 모두 높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수준이 높은 직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직무 담당자의 동기부여가 높고, 또 그 결과 만족도, 그리고 성과도 높아지고, 또 결근, 또 이직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단순히 그냥 각 특성의 수준을 더해서 동기부여 잠재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한번 뭐 생각해 보면 수행하는 직무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또는 어느 일상적인 날에 다른 종류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독립적으로 일을 좀 수행할 수 있냐 아니면은 상사나 동료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또 뭐 내가 이제 뭐 그런 뭐 수행하는 직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감시나 뭐 이런 거, 뭐 내가 자율적으로 뭐 수행할 수 있느냐, 또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그러니까 MPS라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해만 봐도 이 직무가 어떻다라는 것들 특성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조직에서 뭐 이른바 좀 정량화해서 어떤 직무들이 특성이 어떠한 것들을 살펴볼 때 또는 이제 다른 직무하고
뭐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방안을 찾을 때 예,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방금 그 직무 특성 모델, 예, 직무 특성 모델의 이런 다섯 차원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점수화 시킨 예,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라는 것이 예, MPS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직무 특성 모델의 이제 문화적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무 특성 모델을 갖다가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검증한 그 연구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모델이 그 다소 좀 개인주의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예, 개인주의적 문화 있죠? 뭐 미국이나 예, 호주나 이런 나라들, 예,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그 직무 충실화 전략, 예,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개인주의적 그 문화에서는 좀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예,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아주 이제 매우 이제 집단주의적인 그런 문화, 예, 그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나이지리아도 이제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행됐던 연구를 좀 살펴보면은 이 직무 차원에 따라서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예, 이 지수, 이 수준이 아주 매우 영향을 많이 받더라, 예,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관계의 그 방향은 이제 개인주의적 문화권하고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뭐 일본하고 헝가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은 이 미국에서 예, 내재적 그 동기부여 요소로서 이제 직무 만족,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로 나타나는 그 요인 요소들이 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좀 일반화를 하기에는 아직은 직무 특성 모델이 좀 아직은 더 많은 예, 실증 연구들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